자, 1학년 여러분, 우리 마이크가 켜져 있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학년 여러분,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아무튼 원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들어가려고 했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고 또 이제 강조점이 많아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오늘에서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지만, 어쨌든 쌤이 다음 주에 그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중간고사에 대한 평가와 기말고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수업을 딱 진행하는 그 흐름들인 직선의 방정식, 또 이제 직선의 평행과 수직, 이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계속 수업에서 다뤄진 흐름대로 아마 지켜보셔야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기하와 밸런스 사이의, 기하와 해석 사이의 밸런스, 그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다음 이제 기말고사의 그 모토 자체가 기하와 해석의 밸런스가 될 겁니다.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아마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방정식만을 사용해서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계산이 많아진 친구들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평행과 수직 두 개를 다 다루는 건데요. 이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학습 목표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도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어쨌든 오늘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쌤이 적당한 선에서 끊고 이제 이어서 수업을 또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서 해보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역시나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직선은 결국에는 저 기울기와 한 점 가장 중요합니다. 직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그 도형을 대표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이 직선도 역시나 대표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선 하면은 딱 기울기와 한 점 중심으로 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때려 박아 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쌤이 직전 수업에서 이 서술형 2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반드시 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평행과 수직은요, 결국에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당연히 두 직선의 관계를 보려면은 유사성과 차이성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직선을 대표하는 성질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역시나 직선을 대표하는 성질은 이 기울기를 위주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시작이고 정의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3 때 처음으로 정의했던 이 2차 함수에 대해서도 어떤 도형의 이제 방정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바로 이 대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형을 대표하는 점이나 아니면 그 도형을 대표하는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식을 찾은 게 바로 그 도형을 대표하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2차 함수 얘기할 때요, 2차 함수를 대표하는 대표점이 뭐였었죠?
그쵸? 이차 함수를 대표하는 대표점은 바로 꼭지점이었죠. 자, 꼭지점의 좌표를 만약에 P, Q라고 하면은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차 함수의 표준형이라는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고요. 사실 여기서 다 끝난 거죠. 근데 이제 포물선, 즉 이차 함수의 그 개형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아니면 또 이 개형이 넓은지 좀 좁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개수가 영향을 주긴 줬지만 사실 이차 함수를 대표하는 그 대칭성 기준이 되는 대표점은 바로 이 꼭지점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점을 위주로 방정식을 작성했고 앞으로 진행될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도 이 대표하는 점 또는 대표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이 주어진 케이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직선 위에 한 점이 어떠한 관계식을 드러내는지 살펴보면은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점 x1, y1 이외에 이 직선을 대표하는 이제 x와 y라는 점을 하나 찍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x와 y 사이가 이제 어떠한 관계식이 있느냐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그 관계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인 기울기와 한 점을 근거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쌤이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판단할 때, 자, 공식은 그냥 외울 수 있지만 만약에 그림에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다.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죠? 그쵸? 그 두 점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위주로 관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역시나 이 직각삼각형 위에서 정의를 했었던 개념이 있었다. 그게 바로 기울기였었죠. 역시나 이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점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위주로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직교좌표이기 때문에 평행하게 긋고 평행하게 그으면은 얘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자, 우리는 이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하잖아요. 자, x의 증가량은 요만큼이 되겠고요. y의 증가량은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가량은 큰 데서 작은 거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x 빼기 x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y 빼기 y1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으니까 이 분모에 있는 걸 곱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은 자, y-y1은 m 곱하기 x-x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울기가 3이고 자, 얘가 1,2를 지나는 직선이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기울기가 3이니까 3이고요. 1,2가 각각 x1과 y1이니까 y-2는 3 곱하기 x-1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자, 이렇게 남겨두지 않고 주로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맞춰주시면 y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2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당연히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 기울기는 어디 위에서 관찰을 한다고요? 자, 계속 강조합니다.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가장 교과서적인 접근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기하적인 관찰은 직각삼각형 위에서 기울기를 관찰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 말고요. 두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 뭐냐? 두 점을 찍으면요. 직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걸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선의 결정 요소, 또 평면의 결정 요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자, 한 점과 방향성이 원래 중요하겠지만 두 점이 주어졌을 때도 직선은 딱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자,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이라 그랬죠? 그쵸? 우리가 두 점이 주어지면은 두 점 중에 한 점을 택하고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케이스 1에서와 동일하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좌표 평면 위에 x1과 x1y1과 x2y2라는 두 점이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기울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어디서 관찰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위에서 기울기를 관찰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좌표계인 직교 좌표계인 거죠.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을 해주시면은 자, 우리는 증가량분의 증가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x2-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2-y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을 봐야 되는데 자,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는 x2-x1이고 y2-y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점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점에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중에 그냥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편하게 x1, y1을 쓸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 빼기 y1은 자, 이 m에 해당하는 게 x2-x1분의 y2-y1이기 때문에 자, 2-y1 곱하기 x-x1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공식들은 일단 그거에 대한 기하정의 해석과 원리를 안 다음에 공식을 기억해야겠지만은 공식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공식은 사실 요거밖에 없고요. 요거는 모양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얘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냥 m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m 쓰고요. 단 m을 구하는 방법이 증가량분의 증가량이었으니까 x2-x1, y2-y1이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 얘는 지금 이제 설명을 위해서 쓴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구할 때는 이거는 적을 필요가 없고 그냥 저 형태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만 안 다음에 이 형태와 동일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지금 이 뭐 직선 중에 이런 직선들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런 직선들도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X축과 Y축에는 서로 직교인 그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고요. 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일단 X축에 평행한 직선부터 하나 볼게요.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에서 만약에 이 두 점을 택한다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Y가 만약에 3이다 하면은 이 두 개의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비교를 할 때 이 위에 분자가 0이 되어 버리겠죠.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고 남는 거는 Y-Y1은 0. 즉 Y는 Y1이다. 즉 이 직선은요. 자, X축에 평행한 형태의 이 직선은요. Y의 값이 다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Y는 3이다.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A다. 그럼 Y는 A다. 라는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1이다. 자, 그러면요. 사실 얘는요. 이 형태로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이 두 점을 살펴보면은
분모가 0이 돼 버리잖아요. 그쵸? x의 값이 만약에 얘가 1이다 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에 가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얘는 사실 함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수로 형태로 쓰긴 좀 그렇지만은 얘를 대표하는 방정식은요. 얘는 지금 x가 몇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까? 그쵸? x의 좌표가 1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얘는 x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즉 y축에 평행한 직선은요. x는 몇이다. 만약에 얘가 a라는 b라는 점을 갖게 된다면은 얘는 x는 b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흐름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대표점을 중심으로 관계식을 찾는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그랬었죠. 그런데 직선이라는 건요, 딱 대표하는 한 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직선의 가장 큰 특징은 대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대표하는 성질이 뭐냐?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저 기울기 중심으로 보게 될 건데 기울기와 반드시 시작하는 한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울기와 한 점을 찾는다. 앞으로 여러분들 직선과 관계된 방정식을 구하거나 직선에 대해서 뭔가를 탐구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내가 이 조건을 찾는 방향성은 기울기와 한 점을 찾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역시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찾아서 동일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의 평행인 방정식들은 이렇게 찾는다. 축의 평행인 방정식들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거는 자, 이 기울기는 어디서 관찰하는 게 가장 좋다? 맞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관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이 교과서 자체가 이 직각삼각형의 형태에서 증가량과 증가량의 비율을 구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안에서 기울기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나 여러분들 일단은 많은 것들을 알려주더라도 다 소화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들 통해서 좀 보게 될 거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 자, 직선은 뭐가 대표라 그랬죠? 그쵸? 기울기. 기울기가 대표라 그랬죠. 직선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기울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은 그 점들은 같은 직선 위에 있다. 즉 기울기가 같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점, A,3이라는 점, 4,5라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A의 값은 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 A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기울기밖에 없죠? 그쵸. 여러분들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A와 한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으면은 증가량인 A-1분의 3-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두 점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자, 1,2와 4,5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하시면 3분의 3이기 때문에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1이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얘가 1을 내면은 여기 분모도 1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a는 2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기울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그대로 이번 고3 6월 평가원 가형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가 이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고 뭐 로그나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숫자로 주어지긴 했지만 아이디어는 동일한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기울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직선이 있으면요 항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직선이 하나 있고요. 직선 L,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축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직선과 축, 즉 Y축과 X축으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항상 꼴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자, 밑변의 길이는 요만큼이 되죠. 밑변의 길이가 요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왜냐? 밑변과 높이는 서로 수직이면 되는데, 자, 얘가 직교좌표계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서로 수직. 그쵸? 그럼 X축에 대한 성분과 Y축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밑변과 높이를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자, 얘는 밑변의 길이가 A가 되고요. 높이가 B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 A는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직선과 이 Y축의 교점, 즉 Y축 위에 있는 점을 무슨 절편이라 하나요? 그쵸? 얘는 Y절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Y절편은 지금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Y가 0일 때 값이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하고 B지만 사실 따져주면 얘는 X절편이고요. Y절편이다. 아, 축과 직선으로 이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절편과 Y절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직선은 결국엔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했었죠. 자, 근데 그 두 점이 절편이 되는 순간, 자, 얘를 좌표로 한번 써보면 A, 0이 되고요. 얘는 0, B가 돼서요. 자,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자, 왜냐면은 절편은요, 그냥 이 절편 자체가 증가량입니다. 그쵸? 0에서 A까지 증가한 거, B에서 0까지 뭐 증가든 감소든. 이 절편의 값 자체가 바로 증가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편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을 구하는 게 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드리면요. 얘가 넘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선에 대해서 볼 때 만약에 절편을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없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거, 절편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 직선에 대해서 볼 때 혹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절편을 찾으십시오. 이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과서 114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한 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한 점이 마이너스 1,3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y 마이너스 y1은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인데 x1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y-3이 2x 플러스 2니까, 자, 3을 넘겨주시면 y는 2x 플러스 5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1,-2고 x축의 평행하대요. 자, 잘 감이 안 오시면은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그려보셔도 됩니다. 자, 1,-2를 찍어 보시고요. 1,-2가 여기 있는데 x축에 평행한 거니까, 아,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자, 이렇게 그려지면은 지금 y좌표가 똑같죠? 아, 즉 이럴 때는 y는 모식이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주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는 뭐다,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지만은, 혹시나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인 거.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데 역시나 마이너스 3,4를 지나는데 자, y축의 수직이 되려면은 이 방향인가요? 이 방향인가요? 그쵸? 이 방향이 돼야지 y축의 수직이 되겠죠? 아, 똑같이 y는 모시기에 그 함수 1차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자, 그럼 y값이 4이기 때문에 얘는 y는 4다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보시면 얘는 2점이 주어진 직선입니다. 자, 2점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기울기와 한 점만 보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2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은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시면은 4만큼 증가했고요. y 역시 6에서 2를 빼주시면 4만큼 증가했으니까 아, 기울기가 1이겠구나. 즉, 이 두 점 중 하나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y-2. 자, 여러분들 둘 중에서 3하고 6보다 마이너스 1하고 2의 스케일이 작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숫자가 작을 때 계산이 좀 편하니까 아무래도 한 점을 선택하실 때는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한 쪽으로 항상 선택을 하시는 것도 디테일입니다. 자, 그래서 y-2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2를 넘겨주시면 y는 x 플러스 3이다. 자,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높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 아마 여러분들 교점을 구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이미 2차 함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자, 이 교점은 뭘로 해석을 하자 그랬었죠? 그쵸? 연립방정식의 해로 해석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의 연립방정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별식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근도 다 얘기할 수 있었죠. 역시나 우리가 좀 복잡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교점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2개의 교점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즉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하여라.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였기 때문에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다 라고 해하고 x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x를 대입해서 y를 구하는 방식으로 항상 채택을 했었죠. 우리는 단일 변수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의 변수를 소거해서 하나의 변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나머지 변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항상 채택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점을 구하여라. 직선끼리의 교점을 구하여라. 아니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혹시 나온다 할지라도 역시나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일단은 역시나 온라인 클래스의 특성인 만큼 한 1분 정도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좋겠지만요. 자, 일단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은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습니다. A와 B와 C.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3,5고 B는 0,1이고 C는 6,-1인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분 AB 위에 점 D를 잡고 선분 AC 위에 점 E를 잡았는데 그 뒤에 2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요. 선분 DE와 선분 BC는 평행하다. 자, 평행하다라는 조건 하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B가 1대 9다. 자, 넓이의 B 나오니까 닮은 B 나왔네요.
자, 그럴 때 직선 B2의 방정식이 y는 kx 플러스 1인데 그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멈춰 놓은 다음에 이 문제를 잠깐 풀어보시고 보셔도 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명심해야 될 거, 구하고자 하는 걸 명백하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K인데요. 자, 이 K가 어디에 위치했냐라고 보니까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B2라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도형에서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증가량분의 증가량으로 구하기로 했었죠. 아, 그러면은 이 증가량을 알기 위해서 두 점의 좌표를 알아서 x좌표 길이 빼고 y좌표 길이 빼야 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는 이미 b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쵸? b의 좌표가 0,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y좌표만 구해주시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하는 건 직선의 기울기인데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거는, 아, 이의 좌표만 구한다면은 K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방향성을 잡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이제 이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거 보시면 선분 DE와 선분 BC는 평행하다. 자, 평행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조건이 가나가 둘 다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평행이라는 단어를 보시고도 이 아래의 조건이 어떻게 주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 수업을 들으시고 항상 그렇게 통찰하는 시야를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쌤이 이 기하에 대해서 처음 인트로를 할 때 보조선 그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 보조선은 평행과 수직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보조선을 긋자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왜 그랬냐? 이 평행이라는 건요, 닮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선분 DU와 선분 BC라는 평행선을 줬다라는 거는요, 이 아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 아래에 이 닮음에 대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통찰하고 가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왜냐? 문제의 조건을 큰 그림과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나 조건을 보시면 바로 넓이의 B가 나왔죠. 아, 닮은 B 줬구나. 자, ADE와 이 ABC의 넓이의 B가 1대 9다 라는 걸 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넓이를 줬기 때문에 직접 넓이를 구해서 이의 좌표를 구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죠. 왜냐? 여러분들 쌤이 지금 비율 관계를 이해해서 우리가 지금 비율 관계가 주어졌잖아요. 자, 비율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자,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구한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바로 지난 시간에 들었었던 거죠. 그쵸? 우리가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점 좌표를 추론하는 방법은 선분의 내분과 외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과 목차를 기억하시고 이 교과 목차에 해당한 그 개념이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아마 방향성이 잘 안 잡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넓이의 비율이 주어졌고 이 비율을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내가 배운 것 중에서 비율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는 건 내분과 외분밖에 없는데 혹시 그거일까? 라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방향성이 맞습니다. 왜냐? 자, 중학교 때 이 넓이의 B는요, 항상 넓이의 B를 바로 구하는 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고3 6월 모의평가 가형 20번에서도요. 이 비율을 구하는 게 나왔는데요. 넓이의 비를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주진 않았어요. 자, 이 넓이의 비는요. 이 수능에선 항상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에 항상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넓이의 비가 주어진다면 내가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대응변이 있고 그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구하겠구나 라는 여러분들 통찰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고요. 자, 그 전에 평행이라는 거는 닮음과 굉장히 유사한 성질. 자, 닮음이니까 우리는 길이의 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를 포함하는 어떤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넓이의 비가 1대 9라는 거 알았죠? 자, 무슨 말이냐? 넓이의 비가 1대 9라는 거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길이의 비는 1대 3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길이의 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되는데요. 자, 그 길이는 ADE와 ABC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비율이 1대 3이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2를 포함하는 선분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를 포함하는 선분은 이 AC에서 즉 AE와 AC의 비율이 1대 3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 2라는 건요. 그쵸? 얘가 1대 3이고 우리는 지금 A하고 C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A하고 C의 관점에서 볼 때 이 2라는 거는 그쵸? 이 선분 AC를 내분하는 좌표인데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느냐? 얘가 1대 3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1대 2로 내분한다 라는 걸 통찰할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걸 명확히 해서 K를 구해야 되는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두 점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 한 점을 알아. 그래서 2를 구해야 돼. 2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는 비율이야. 비율을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추론하는 거는 내분과 외분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직선의 내분점으로 어떤 선분의 내분점으로 표현되겠다라는 거를 방향성을 잡고 보니까 이 넓이의 비율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는 계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즉 2의 좌표는요 3,5와 6, -1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끝났죠? 자, 그러면 우리 1대 2로 내분하는 점 지겹게 했었죠? 자, 봅시다. 먼저 x하고 y를 따로 볼 거기 때문에 x하고 y 아주 친절하게 세 칸 이렇게 딱 주어지죠. 거의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1대 2니까 세 칸을 한 칸 대 두 칸으로 가를 거니까 여기서 한 칸 전진한 x좌표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5와 -1이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1대 2로 내분할 건데 세 칸일 때 1대 2였으니까 5하고 -1이면 6칸 되죠? 2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2칸과 4칸으로 분류할 거니까 5에서 2칸 후진한 3이 되겠습니다. 즉, 2의 좌표는 4,3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선분 P2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의 증가량이 4고 y의 증가량이 -2네요. 따라서 k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행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닮음과 무조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이미 통찰하고 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교과 내용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한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비율을 이용해서 한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비율을 이용해서 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내분과 외분밖에 없었어. 자, 내분과 외분점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행과 수직부터 다음 시간, 즉 오프라인 때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기울기와 한 점은 주로 직각삼각형 위에서 찾을 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교점은 항상 연립방정식적인 사고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거다. 그 다음에 평행은 항상 닮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교과 목차를 반드시 기억을 하자.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 때 등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상.